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가족들하고 연인들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못했던 못난이 종목들도 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못했던 못난이 종목인데 내년에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5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죠, 카이. 이 회사는 제가 되게 좋게 봤는데 실제로 잘 못 갔어요. 이 회사는 매출이 한 21년 기준으로 한 2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2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 국내 국방 쪽, 국방 산업 쪽으로 한 2조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완제기 쪽, 이쪽은 뭐 이제 전투기라든지 헬기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요. 자, 요게 올해 한 2,8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용 부품,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데 있잖아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데 이제 넣는 부품들, 요게 한 4,6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산 쪽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민수 쪽하고 완제기 쪽 계속 이게 좀 향후 이제 업사이드인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겼죠. 자, 뭐 일단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KFX, 그죠? 21요거 개발했는데 자꾸 공동 개발했는데 분담금 안 준다 그러고,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22년대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 하고 세네갈 이런 쪽하고 필리핀 이런 쪽하고 계약이 되게 잘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완제기 쪽은 최근 이 부분도 새로운 국방장관하고 좀 잘 해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T-50이라든지 고등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쪽을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민수용 부품 쪽은 그동안 항공 수요가 굉장히 훅 줄었잖아요. 그죠? 한국 수요가 훅 주니까 완제품 납기가 거의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리오프닝이 좀 되면서 수주 흐름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잉이나 에어버스 쪽이요, 지금 1만 대 이상 수주를 받아놓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요게 전년 대비해서 YOY로 한 40%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품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 쪽에는 부품 쪽도 굉장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가요, 한 2.7조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쇼크죠, 그죠? 쇼크입니다. 지금 시총이 한 3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최근에 뉴스플로우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방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해외 무기 수출이 막 9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일단은 불황에 잘 담으셔야지 나중에 또 분위기 좋을 때 잘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한번 22년 전망 한번 볼게요. 22년에는 매출이 한 2.93조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는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UAM이라든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있죠? 우주항공 쪽. 요거 지금 누리호하고 이런 것들 다 지금 기체 조립 이런 쪽은 다 한국항공우주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정부 쪽에서 기술 이전도 다 받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업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내년 밉다고 안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DDR5 DRAM에 웃고 우는 자, DNF입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전구체 소재 업체죠. 반도체 전구 소재 업체인데 이 회사는 하이케이 하고 희생막 소재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증착, 낸드 플래시 증착하고 이쪽은 원자층 증착, 그죠? ALD 원자층 증착 소재입니다. 소재 이런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노광에서 쓰이는 희생막 소재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가장 큰 기대감을 모았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쪽도 낸드 고단화에 따른 수혜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128단에서 여기에 176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혜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거였어요. 그죠? 이거.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 소재 대체. 소재 대체가 되는데 이게 DDR4가 아니라 DDR5부터. DDR5부터 EUV 공정이 본격적으로 쓰이고 ALD 공정이 본격적으로 쓰이는데, 거기서 이게 국산화한다는 컨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다 늦었죠. 네, 사파이어 래피드가 신규 칩셋이죠. CPU. 요게 결국은 올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내년 1Q로 밀렸잖아요. 그죠? 밀리면서 자, DDR5도 뒤로 밀렸고, 그래서 하이케이 쪽이 안 좋았는데요. 자, 그래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자, 지금 4분기 분위기를 보니까요, 거의 풀가동 수준이더라고요. 네,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이고, 요거는 내년 DDR5 생산을 대비해서 굉장히 재고를 많이 쟁겨놓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4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1년 전망 추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이 한 1200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년 같은 경우는 한 1,500억에 25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요, 하이케이 소재 요 마진율이 거의 30% 정도의 마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소재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는 계속해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 중반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23년으로 갈수록 더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총이 2,4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핵심 소재 업체면 충분히 밸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기존에는 한 아데카가 90 정도면 DNF가 한 10% 정도 공급 비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한 30%까지 비중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으면 40%인데 요건 좀 오반 것 같아서 한 30% 정도로 추정을 하고 내년 실적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아이온스입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파츠를 하는 회사고요. 세정하고 코팅 쪽으로 확장을 하는 회사죠. 최근에 한솔테크닉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문기 대표 지분 24.6%하고 400억 규모 유상증자 해서 한솔테크닉스가 확보한 지분이 한 34.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주가가 한 20% 밀려버렸어요. 25% 정도 밀렸는데요. 한솔그룹에 가는 게 저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요 회사가 비슷한 게 테스나가, 그죠? 테스나가 대주주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확 밀렸다가 한 20% 이상 밀렸다가 결국 다 복구해버렸죠. 결국 이렇게 실력 있는 회사들은 크게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츠 쪽이 그동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죠? 이쪽으로 주로 납품을 하던 건데, 자, 이 한솔그룹의 그늘에 들어가면 삼성 쪽 영업이 강해지겠죠. 삼성 쪽 영업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요거는 이제 비포 마켓이고 애프터 마켓까지 이제 다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게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 세정 코팅 쪽으로 굉장히 영업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세정하고 코팅 쪽하고. 세정하고 코팅은 기존의 파츠를 오래 쓸 수 있게, 그죠? 세정하고 코팅 해주는 건데, 요게 붙으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츠 같은 경우는 수율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파츠 같은 경우는 수율하고 가동률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영업이 잘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가동률이 해소될 수 있고, 수율적인 부분은 삼성의 어떤 공정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21년 실적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1,570억에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로 봤는데요. 실적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 1,620억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로 상향 조정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30억에 영업이익이 한 350억. 영업이익이 뭐 생각보다 크게 많이 늘진 않은데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고요. 파츠에 대한 수율과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이익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수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80에서 80% 중반까지 가버리면 요 이익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실적은 좋은데 못 가는 못난이 테스입니다. 테스고요. 테스는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고요. 주로 PCVD라는 것을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낸드 플래시 쪽에 많이 쓰는 거고요. 자, 이 회사는 고퍼에 사서 저 퍼에 팔아라 라는, 여기 사서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을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잘 가고요.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거고요. 일단 올해 실적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 다 보여줬어요. 상반기 실적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하반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반기 실적 다 보여줬고 하반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자, 상반기 영업이익만 해도 55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정말 거짓말같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총이, 자, 일단 21년 시총 한번 볼게요.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한 3,7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시총이 얼마 될까요? 네, 시총이 지금 한 5,500억.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700억 이익을 내는데 시총 5,500억밖에 안 되고요. 자, 22년에는 올해보다 안 좋습니다. 네, 2,600억에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시총은 내년 시장을 좀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못난이 종목을 봐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투자가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평택에 P2 공장이 있잖아요. P2에 유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 발주가 나올 수 있고요. P3가 이제 내년 하반기 가동이잖아요. 하반기 가동이면 상반기 중에서 특히 1Q 정도의 P3 초도 수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M16이라는 메가팹이 있죠. M16 메가팹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발등이 불 떨어졌죠. 왜? 지금 중국 우시 공장에 EUV 투자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EUV를 못 간다는 것은 D램에서 첨단 공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16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D램 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또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테스를 미운 오리가 이제 백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5번째 회사는요, 작은 종목입니다. 삼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TV 리모컨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IoT 사업 쪽으로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기대감을 모았고, 스피커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모았었어요. 이 금호 타이어하고 스마트 타이어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기대 중인데, 자, 일단은 성장통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성장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였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21년쯤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한 매출 1,3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보면 매출이 한 1,290억에 영업이익이 한 116억 나왔었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죠? 매출은 어느 정도 선방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IoT 사업 쪽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해외로 되면서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나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좀 중국 공장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런 신규 사업 쪽으로 좀 시프팅 되는 과정에서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요. 자, 지금 뭐 일단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시총은 한 690억 정도 되고요. 시총은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배당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한 주당
0.2주를 주식 배당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12월 31일자 기준이니까. 그리고 100원 배당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00만 주밖에 없어요, 주식 수가. 그래서 굉장히 적고 거래량도 적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식 배당이 되면 720만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세경영자가 일단 이제 이런 배당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변화나 체질 개선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승후 아빠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평소 IT 관련 강의는 1순위로 반복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으나 따라가려고 차근차근 노력 중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DNF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회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크게 보면 같은 뿌리인 것 같고 제품도 겹치고 납품처도 동일하네요. 처음에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겹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는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댓글도 참 예쁘게 남겨주셨어요. 네. 자, DNF하고 항상 이제 비교되는 그 레이커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공동 창업자였죠. 공동 창업했다가 자, 레이크로 나가셔가지고요. 레이커 머티리얼즈를 창업하신 거예요. 창업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 전구체 쪽으로는 좀 이제 비슷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석화 촉매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반도체 전구체만 놓고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결국 또 하이K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하이K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제 이게 ALD 정착 소재도 있고 SiO2를 이제 대체하는 트랜지스터 밑에서 이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것도 이제 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거는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14나노 공정에 쓴다고 해도요, 요구되는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에 납품하는 하이K 소재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정 조건이 달라요. 공정 조건이 다르고요. 지금 DNF 같은 경우는 이쪽 삼성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레이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고요. 심지어 삼성 내에서도요, 하이K 소재가 굉장히 여러 쪽에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쪽 층에 쓰느냐 소재에 따라서 또 스펙이 달라요. 스펙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철저한 맞춤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공정 조건에 맞게 다 새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하지 않는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라셨죠?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한테 힘 좀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올해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더 좋은 내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